테크원 본사 42층이었다. 서울에서 가장 높은 빌딩 중 하나였고 강도윤의 집무실은 그 꼭대기에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서울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자리. 도윤은 그 자리를 갖기 위해 14년을 달렸다. 운전기사 아들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내기 위해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으면서. 그런데 오늘 오전 비서실로부터 면담 요청 하나가 올라왔다. 도윤은 이름을 보는 순간 손이 멈췄다. 서희안, 전 대연그룹 회장의 외동딸. 그는 서류를 덮고 창밖을 잠깐 바라보다가 들여보내라고 했다. 문이 열렸을 때 도윤은 창밖을 보고 있었다. 일부러였다. 들어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고개를 돌리지 않다가 발소리가 완전히 멈추고 나서야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리고 서희안과 눈이 마주쳤다. 달라진 것들이 있었다. 화려했던 것들이 전부 걷혀 있었다. 브랜드도 보석도 뒤를 따르던 수행원도. 그러나 이하는 그 모든 것이 없어도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허리가 굽지 않았다. 시선이 흔들리지 않았다. 도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슴 어딘가가 비틀리는 걸 느꼈다. 기다렸던 장면이 아니었다. 이한이 먼저 말을 꺼냈다. 찾아와서 실례했다고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도윤은 대답하지 않고 손짓으로 의자를 가리켰고 이한은 앉았다. 가방을 무릎 위에 단정하게 올려놓으며 도윤을 바라보았다. 도윤이 말했다. 무슨 일로 왔지? 이하는 잠깐 사이를 두었다가 입을 열었다. 비서직이 공석이라는 걸 알고 있으며 일자리를 구하러 왔다고 했다. 도윤은 그 말을 들으면서 이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굴욕인지 절박함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읽으려 했는데 이한의 얼굴에는 그 어느 것도 없었다. 담담했다. 몰락한 재벌가 딸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던 것처럼. 도윤은 그게 이상하게 불편했다. 왜 하필 여기야? 도윤이 짧게 물었다. 이하는 지금 자신이 가진 능력을 쓸 수 있는 자리 중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했다. 면접 답변처럼 정확했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도윤은 그 대답을 들으며 손가락으로 책상 모서리를 한번 짚었다가 뗐다. 저 여자는 왜 저렇게 흔들리지 않는 건지 그게 오히려 거슬렸다. 비서 일이 어떤 건지 알고 오는 거야. 도윤이 말했다. 잡무도 있고 불규칙한 일정도 있어. 불쾌한 지시도 견뎌야 해. 이하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당할 수 있다고 했다. 그 대답이 나오기까지 머뭇거림이 없었다. 도윤은 잠시 이한을 바라보다가 창밖으로 시선을 옮겼다. 그 눈이 기억 속의 눈과 겹쳤다. 17살이었다. 대형그룹 저택 정원에서 이한이 친구들과 웃으며 걷고 있었고 도윤은 아버지 심부름으로 서류를 들고 그 옆을 지나쳤다. 눈이 마주쳤다. 이하는 그를 보았다. 그리고 그냥 지나쳤다. 고개를 돌리고 친구에게 다시 말을 걸었다. 그 장면이 전부였는데 그것 하나가 14년이었다. 나중에 돌아볼 때마다 도윤은 그 순간이 자신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생각했다. 이 자리에 오게 만든 것이 결국 그 짧은 눈빛 하나였다는 걸. 도윤은 시선을 다시 이한에게로 가져왔다. 계약직이고 기간은 1년이라고 했다. 연봉은 시장가 기준으로 맞춰주겠지만 업무 범위는 자신이 정하며 싫으면 언제든 나가도 된다고 했다.
그 말의 의미를 이안이 모를 리 없었다. 이안은 잠깐 도윤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수락하겠다고 했다. 도윤은 그 대답을 기다렸으면서도 막상 듣는 순간 이상한 감각이 올라왔다. 너무 쉬웠다. 14년을 기다린 장면치고는 너무 싱거웠다. 무릎을 꿇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목소리가 떨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안은 흔들리지 않았다. 수락하겠다는 말이 패배의 언어가 아니라 결정의 언어처럼 들렸다. 도윤은 그게 불쾌했다. 그리고 그 불쾌함이 어디서 오는 건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자존심은 없나? 도윤이 말했다. 이안은 그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도윤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피하지 않았다. 도윤은 그 시선을 받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등이 고다졌다. 이안이 말했다. 자존심이 있으니까 온 겁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다. 도윤은 이안을 바라보았고 이안은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도윤의 눈이 먼저 내려갔다. 이 집무실에서 자신이 먼저 시선을 거둔 건 처음이었다. 도윤은 계약서 초안을 집어 이안 쪽으로 밀었다. 검토하고 내일까지 가져와. 이안은 서류를 받아들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방을 들고 문 쪽으로 걸어가는 동안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나가는 순간까지 허리가 굽지 않았다. 문이 닫혔다. 도윤은 혼자 남겨진 집무실에서 그 닫힌 문을 바라보았다. 서울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다. 14년 동안 원하던 자리에서 방금 자신이 먼저 눈을 내렸다. 이상하게 쓴맛이 났다. 그게 패배감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도윤은 구분하지 않으려 했다. 이튿날 오전 9시 정각이었다. 비서실 직원이 문을 두드리며 서희안 씨가 오셨다고 했다. 도윤이 들여보내라고 하자 이안이 들어와 계약서를 내밀었다. 사인이 되어 있었다. 도윤은 그것을 받아들고 첫 번째 지시를 내렸다. 오늘부터야. 첫 업무는 3층 자료실 정리. 이안은 잠깐도 멈추지 않고 알겠다고 했다. 그리고 나갔다. 도윤은 이안의 뒷모습이 복도 끝에서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다가 계약서를 서랍에 넣었다. 손이 서랍 손잡이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도윤은 그걸 알아채고 손을 걷었다. 그리고 펜을 집어들었다. 3층 자료실은 예상보다 더 심각했다. 창문 하나 없는 방이었다. 천장까지 쌓인 박스들, 연도도 분류도 없이 뒤섞인 서류들, 한쪽 구석에는 쓰다 버린 집기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방치되어 있었다. 비서실 직원이 자료실 문을 열어주면서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이안은 그 표정을 보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다. 안을 한번 둘러보고 가방을 내려놓고 재킷 소매를 걷었다. 이런 자리를 시킨 이유를 모르지 않았다. 그래서 더하면 됐다. 첫날은 분류였다. 연도별, 부서별, 용도별. 이안은 박스를 하나씩 열어가며 기준을 세웠다. 먼지가 일었다. 흰 블라우스 소매가 더러워졌다. 이안은 개의치 않았다. 점심시간이 됐을 때 비서실 직원이 내려와 괜찮냐고 물었고 이안은 괜찮다고 했다. 직원이 돌아가고 나서 이안은 도시락을 꺼내 자료실 바닥에 앉아 먹었다. 창문이 없으니 시간도 알 수 없었다. 이상하게 나쁘지 않았다. 해야 할 일이 눈앞에 있고 그것만 하면 되는 시간이었다. 도윤은 오후 늦게 보고를 받았다. 서희안이 자료실에서 점심을 먹었다고.
불평 하나 없이. 도윤은 그 보고를 들으며 펜을 내려놓았다. 기대했던 반응이 아니었다. 이튿날 도윤은 두 번째 지시를 내렸다. 자료실 정리가 끝나면 임원진 출장 일정 전체를 다시 짜라고 했다. 3개월치였다. 기존 비서실 직원도 손떼기 꺼리던 작업이었다. 도윤은 그걸 알면서 시켰다. 이안이 어디서 막히는지 보고 싶었다. 이안은 다음 날 오전 도윤의 책상 위에 수정된 일정표를 올려놓았다. 도윤은 그것을 펼쳤다. 꼼꼼했다. 각 임원의 동선과 선호도, 거래처 특성까지 반영되어 있었다. 도윤은 일정표를 덮으며 이안을 바라보았다. 이안은 추가 수정이 필요하면 말씀해달라고 했다. 그것뿐이었다. 그날 오후 도윤은 이안을 직접 불렀다. 이안이 집무실로 들어왔을 때 도윤은 창가에 서 있었다. 오늘 저녁 거래처 접대 자리가 있어. 내가 동행해. 이안은 고개를 끄덕이며 어떤 자리인지, 복장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다. 도윤은 알아서 하라고 했다. 이안은 알겠다고 하고 나갔다. 저녁 7시 이안은 도윤보다 먼저 도착해 있었다. 검은 드레스였다. 과하지 않았고 부족하지도 않았다. 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잠깐 걸음을 멈췄다가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어갔다. 접대 자리는 까다로웠다. 50대 거래처 대표가 술이 새고 말이 많았다. 도윤의 전임 비서들이 이 자리에서 번번이 작은 실수를 저질렀던 것도 그 때문이었다. 도윤은 이안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았다. 이안은 대표의 술잔을 정확한 타이밍에 채웠고 말을 끊지 않으면서도 대화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조율했다. 도윤이 말을 꺼내기 직전에 이미 분위기를 만들어 놓았다. 자리가 끝날 무렵 거래처 대표가 도윤에게 말했다. 비서가 달라졌네요. 이번엔 제대로 된 사람 앉혔어요. 도윤은 그 말을 들으며 잔을 들었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자리가 끝나고 주차장으로 내려오는 엘리베이터 안이었다. 도윤과 이안 둘만 남았다. 도윤은 정면을 보고 있었고 이안도 정면을 보고 있었다. 층수가 내려가는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다. 즐거웠어? 이안이 고개를 돌렸다. 도윤은 정면을 본 채였다. 즐거운 자리였냐고 다시 한번 물었다. 대형그룹 영애가 술 따르는 자리에 앉아서 비아냥이었다. 이안이 어떻게 받아치는지 보고 싶었다. 한 번쯤은 흔들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안은 잠깐 도윤을 바라보다가 대답했다. 업무였습니다. 도윤의 턱이 조금 굳었다. 흔들리지 않았다. 분하지도 서럽지도 않은 얼굴이었다. 이 여자를 무너뜨리려고 설계한 자리였는데 이안은 그 자리에서 오히려 도윤의 거래를 성사시켜 놓았다. 그 사실이 도윤을 더 불편하게 만들었다. 복수를 위해 앉힌 자리에서 이안이 점점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이안이 먼저 내렸다. 도윤은 한 박자 늦게 따라 나오며 이안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걸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주차장의 찬 공기 속에서도 허리가 굽지 않았다. 도윤이 말했다. 내일 오전 6시까지 출근해. 해외 컨퍼런스 사전 자료 준비해야 하니까. 이안이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차 쪽으로 걸어갔다. 도윤은 그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다.
주차장 바닥에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누워 있었다. 도윤은 시선을 거두며 재킷 단추를 잠갔다. 공기가 차가웠다. 오늘 밤은 이길 줄 알았는데 어째서인지 빈손으로 돌아가는 기분이었다. 다음 날 오전 6시였다. 도윤이 집무실에 들어섰을 때 이하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화면에는 컨퍼런스 사전 자료가 펼쳐져 있었고 책상 한쪽에는 도윤의 커피가 놓여 있었다. 도윤은 그것을 내려다보다가 자리에 앉았다. 이한이 브리핑을 시작했다. 군더더기 없이 정확했고 도윤이 물어보기 전에 필요한 것들이 이미 정리되어 있었다. 브리핑이 끝나고 나서야 도윤은 커피를 집어들었다. 식어 있었다. 도윤이 도착하기 한참 전부터 이한이 와 있었다는 뜻이었다. 도윤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 말하지 않았다. 창밖으로 이른 아침의 서울이 아직 어둑했다. 얼마나 더 해야 저 여자가 흔들리는지 도윤은 그게 궁금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궁금함이 복수와는 조금 다른 온도라는 걸 애써 외면했다. 계약이 시작된 지 3주가 지났다. 이하는 매일 가장 먼저 출근했고 가장 늦게 퇴근했다. 도윤이 지시하는 것들을 불평 없이 처리했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정도 기한 안에 끝냈다. 비서실 직원들이 슬그머니 이한에게 먼저 물어보기 시작했고 거래처 쪽에서도 이한의 이름을 먼저 찾는 일이 생겼다. 도윤은 그 변화를 알아채면서도 못 본 척했다. 더 힘든 일을 시키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한은 더 힘든 일 앞에서도 표정이 달라지지 않았다. 도윤은 그게 점점 견디기 어려워지고 있었다. 그날은 아무 이유 없이 늦은 밤이었다. 임원 회의가 길어졌고 비서실 직원들은 진작 퇴근했다. 도윤이 집무실로 돌아왔을 때 이한 혼자 남아 있었다. 내일 오전 이사회 자료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화면 빛이 이한의 얼굴 위에 고요하게 떨어지고 있었다. 도윤은 자리에 앉아 서류를 집어들었다가 내려놓았다. 그리고 이한을 바라보았다. 이한은 화면을 보면서 타이핑하고 있었다. 도윤이 들어온 걸 알면서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추가 지시가 없으면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도윤은 알고 있었다. 그 태도가 처음엔 효율적으로 보였는데 지금은 그게 달리 느껴졌다. 자신이 이 방에 있든 없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처럼 14년 전과 똑같았다. 도윤이 말했다. 잠깐 와봐. 이한이 타이핑을 멈추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도윤의 책상 앞에 서서 기다렸다. 도윤은 이한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대형그룹이 어떻게 됐는지 알지. 이한의 표정이 달라지지 않았다. 알고 있다고 했다. 도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부도 처리되고 나서 자산이 어떻게 분산됐는지, 그 과정에서 이한의 아버지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까지 하나하나 꺼내놓았다. 정보를 나열하는 것처럼, 그러나 칼처럼 정확하게 고른 것들이었다. 이한의 가문이 무너지는 과정을 도윤은 처음부터 지켜봤다는 걸 그 말들 사이에서 읽을 수 있었다. 이한은 듣고 있었다. 시선이 흔들리지 않았다. 도윤이 말을 끊었다가 다시 이었다. 그때 넌 어디 있었어? 짧은 질문이었다. 그러나 그 안에 다른 것들이 들어 있었다. 이한은 그걸 알아챘다. 도윤의 눈이 지금 과거 어딘가를 향하고 있다는 걸, 가문이 무너지는 걸 지켜봤다고 이한이 대답했다. 그것뿐이었다. 담담했다.
도윤은 그 대답을 들으며 손가락으로 책상을 한번 두드렸다. 기억나나? 도윤이 말했다. 저택정원. 내가 친구들이랑 걷고 있었고 내가 지나쳤을 때 이 안에 타이핑하던 손이 기억 속에서 멈추는 것 같았다. 그러나 지금 이 안의 얼굴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기억난다고 했다. 도윤이 일어났다. 천천히 창가로 걸어가며 등을 돌린 채로 말했다. 그때 넌 나를 봤어. 그리고 그냥 지나쳤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목소리가 처음으로 낮아져 있었다. 명령조가 아니었다. 오래된 것들이 배어 있는 목소리였다. 이안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기억난다고 했다. 도윤이 지나치던 것도, 눈이 마주쳤던 것도,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날 저녁 아버지한테 불려갔다고 했다. 도윤이 몸을 돌렸다. 이안을 바라보았다. 이안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알고 있었다고 이안이 말했다. 도윤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그래서 이안에게 선을 그으라고 했다고. 그리고 다음 날 도윤의 아버지가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했다. 이안은 그 사실을 알았다. 그래서 더 차갑게 굴었다고 했다. 도윤이 이유를 모른 채 그냥 외면당한 것으로 기억하길 바랐다고.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안이 말을 이었다. 잘못된 선택이었는지 모른다고. 도윤에게 말하는 게 맞았는지도. 그러나 그때 이안이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고른 것이었다고 했다. 사과가 아니었다. 변명도 아니었다. 그냥 사실이었다. 이안은 그것을 지금껏 말하지 않은 게 옳았는지 틀렸는지 아직도 모른다고 했다. 도윤의 손이 창틀을 짚었다. 14년이었다. 알면서도 외면당했다고 생각했던 14년. 그 기억으로 이 자리까지 왔는데 지금 그 기억의 모양이 달라지고 있었다. 뒤집히는 기분이었다. 복수의 뿌리로 삼았던 장면이 사실은 다른 이야기였다는 것이. 도윤은 이안을 바라보았다. 이안은 도윤을 바라보고 있었다. 흔들리지 않는 눈이었다. 그런데 그 눈 안에 뭔가가 있었다. 오래된 것들이, 도윤이 몰랐던 것들이. 왜 지금 말하는 거야? 도윤이 물었다. 이안이 대답했다. 물어봤으니까요. 도윤은 그 대답을 들으며 창틀에서 손을 뗐다. 이안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내렸다. 복수를 위해 설계한 밤이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흔들리고 있는 건 도윤이었다. 그것이 불편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을 이안 앞에서 들키는 게 더 불편했다. 이안이 먼저 말했다. 자료 마무리하고 퇴근하겠다고 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대답하지도 않았다. 이안은 자리로 돌아갔다. 타이핑 소리가 다시 시작됐다. 도윤은 창가에 서서 그 소리를 들었다. 서울의 밤이 환했다. 한참이 지나 이안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퇴근하겠다고 했다. 도윤은 그때서야 고개를 돌렸다. 이안아. 이름을 부른 건 처음이었다. 이안이 멈췄다. 고개를 돌렸다. 도윤은 할 말을 찾다가 찾지 못했다. 내일 제 시간에 나와. 이안은 잠깐 도윤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다. 문이 닫혔다. 도윤은 혼자 남겨진 집무실에서 이안이 앉았던 자리를 바라보았다. 화면이 아직 켜져 있었다. 자료가 펼쳐진 채로. 도윤은 그걸 끌어가지 않았다. 한동안 그냥 그 빛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밤 이후
도윤은 이안에게 더 많은 일을 시켰다. 의도적이었다. 과거 이야기가 오간 그날 밤부터 도윤은 이안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걸 스스로 알았고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다. 더 많은 일을 시키면 됐다. 지쳐서 흔들리면 됐다. 도윤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안의 업무 범위를 조용히 늘렸다. 임원회의 사전 조율, 해외 파트너사 커뮤니케이션, 이사회 자료 정리까지 혼자 감당하기엔 벅찬 양이었다. 그러나 이안은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자리에 앉았고 매일 저녁 가장 늦게 일어났다. 흔들리는 기색이 없었다. 변화는 도윤이 눈치채기도 전에 시작됐다. 어느 날 오전 이사회 임원 중 한 명이 도윤에게 연락하는 대신 이안에게 직접 메일을 보냈다. 자료 수정 요청이었다. 이안은 그것을 처리하고 도윤에게 사후 보고했다. 도윤은 그 보고를 들으며 아무 말하지 않았다. 다음 날에는 해외 파트너사 담당자가 도윤의 일정을 묻는 연락을 이안에게 먼저 넣었다. 그 다음 날에는 비서실 막내 직원이 도윤에게 보고하기 전에 이안에게 먼저 확인을 받았다. 도윤은 그 흐름을 바라보았다. 막아야 할 것 같으면서도 막을 이유를 찾기가 어려웠다. 이안이 월권한 게 아니었다. 그냥 일을 잘했고 그러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안 쪽으로 향한 것이었다. 한 달이 지났을 즈음이었다. 도윤이 오전 회의를 마치고 집무실로 돌아왔을 때 이안이 임원 2명과 함께 회의실에 있었다. 도윤이 잡아두지 않은 자리였다. 이안이 먼저 일정을 잡은 것이었다. 도윤은 잠깐 그 유리창 너머를 바라보았다. 이안이 자료를 짚으며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고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그 광경이 낯설었다. 불과 한 달 전 이안에게 자료실 정리를 시켰던 게 도윤이었는데 그날 저녁 도윤은 이안을 불렀다. 오늘 오전 회의는 내가 지시한 거 아니야. 이안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다고 했다. 이번 주 안에 처리해야 할 안건이 있었고 도윤의 일정이 빡빡한 것을 알아서 먼저 조율했다고 했다. 결과는 도윤에게 보고할 예정이었다고. 도윤은 이안을 바라보았다. 잘못한 게 없었다. 그게 더 거슬렸다. 선을 넘지 마. 도윤이 말했다. 이안은 잠깐 도윤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고 했다. 그리고 덧붙였다. 다음부터는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도윤은 그 말을 들으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다. 선을 넘지 말라고 했는데 이안의 대답은 넘지 않겠다가 아니라 먼저 여쭤보겠다였다. 같은 말 같으면서 달랐다. 이안은 물러선 게 아니었다. 방식을 바꾼 것이었다. 그 사실을 도윤이 명확하게 인식한 건 이틀 뒤였다. 오전 8시 도윤이 집무실에 들어서자 이안이 일어나며 말했다. 오늘 오전 중요한 안건 3가지가 있는데 순서를 어떻게 할지 여쭤봐도 되겠냐고 했다. 도윤은 앉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이안이 설명을 시작했다. 3가지 안건의 내용, 각각에 관련된 인물, 처리 순서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까지. 도윤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필요한 정보가 전부 이안의 입에서 나왔다. 도윤은 듣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자신이 이안의 보고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알아챘다. 오늘 아침 집무실에 들어올 때부터 이안이 뭘 준비해뒀을지, 어떤 순서로 말할지, 그걸 기다리고 있었다.
도윤은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한 달이었다. 복수를 위해 앉힌 자리였다. 이안을 지치게 하고 흔들리게 하고 결국 무릎 꿇게 만들기 위한 자리였다. 그런데 지금 이 집무실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방식이 달라져 있었다. 이안이 보고하기 전에 도윤이 먼저 움직이지 않았다. 이안이 정리한 것들을 기준으로 도윤이 판단했다. 언제부터인지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 있었다. 이안이 말을 마치고 도윤을 바라보았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눈이 차분했다. 기다리는 눈이었다. 도윤은 잠시 그 눈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내렸다. 내 말대로 해. 짧게 대답하고 서류를 집어들었다. 이안은 알겠다고 하고 자리로 돌아갔다. 도윤은 서류를 들고 있으면서 한 줄도 읽지 않았다. 복수하려고 이 자리에 앉혔는데 어느 틈에 이안 없이는 하루가 시작되지 않는 구조가 되어 있었다. 그 사실이 도윤을 한동안 그 자리에 붙잡아 두었다. 그날 오후 늦게 임원 한 명이 도윤에게 말했다. 서이안 씨 어디서 데려오셨어요? 진짜 일 잘하던데요. 도윤은 짧게 웃으며 넘겼다. 임원이 나가고 나서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복수가 목적이었다. 이안을 이 자리에 앉힌 것도, 잡무를 시킨 것도, 과거를 꺼낸 것도. 그런데 지금 테크원 안에서 이안의 이름이 거론되는 방식이 달랐다. 도윤이 원하던 방식이 아니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오후가 기울고 있었다. 도윤은 그걸 바라보다가 이안이 앉아있는 비서실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유리 너머로 이안이 화면을 보며 타이핑하고 있었다. 조용하고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다음 수를 생각해야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 다음 수가 떠오르지 않았다. 다음 수는 끝내 떠오르지 않았다. 도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더 어려운 일을 시키면 됐다. 더 불쾌한 지시를 내리면 됐다. 그러나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이안이 어떤 지시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고, 그걸 알면서 또 시도하는 게 무의미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도윤은 그 사실을 창밖을 바라보며 며칠째 미루고 있었다. 복수가 이렇게 막히는 건 처음이었다. 그날은 늦은 저녁 외부 행사가 있었다. 테크원 주요 파트너사들이 모이는 연례 만찬이었다. 도윤은 이안을 동행시켰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그냥 데려갔다. 이안은 오늘도 어울리는 옷을 입고 나타났다. 도윤은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익숙해졌다는 걸 느꼈고 그 익숙함이 불편했다. 만찬은 길었다. 파트너사 대표들과 인사를 나누고 잔을 기울이고 적당한 말들을 주고받는 자리였다. 이안은 오늘도 정확했다. 도윤의 옆에서 필요한 순간에만 움직였고 불필요한 자리에서는 조용히 한 발 물러났다. 도윤이 말을 꺼내기 직전에 분위기를 만들어 놓는 것도 대화가 길어질 기미가 보이면 자연스럽게 정리하는 것도. 두 달이 지나자 이안의 움직임이 도윤의 호흡과 맞아 들어가고 있었다. 도윤은 그것을 의식하지 않으려 했다. 만찬이 끝나갈 무렵이었다. 파트너사 대표 중 한 명이 술기운이 오른 채로 이안에게 말을 걸었다. 처음엔 가벼운 인사였다. 그런데 말이 이어지면서 선을 넘기 시작했다. 이안의 과거를 아는 것 같았다. 대형그룹 영예가 여기서 이러고 있냐고, 세상 참 묘하다고. 비아냥인지 동정인지 알 수 없는 말투였다. 이안은 웃으며 받아쳤다. 흔들리지 않았다.
그 남자의 말이 길어질수록 이안의 대답은 짧아졌고 짧아질수록 더 단단했다. 남자는 결국 멋쩍게 화제를 돌렸다. 도윤은 그 장면을 옆에서 바라보았다. 막으려 했다. 저 남자의 말을 끊으려 했다. 그런데 이안이 먼저였다. 도윤이 입을 열기도 전에 이안이 이미 상황을 정리하고 있었다. 도윤은 반쯤 들었던 손을 내렸다. 이상했다. 이안을 위해 뭔가를 하려 했다는 것 자체가. 자리가 끝나고 주차장으로 나오는 길이었다. 도윤은 앞서 걸었고 이안이 옆에 있었다. 밤 공기가 차가웠다. 도윤은 걸으면서 아까 만찬장에서 든 그 충동을 생각했다. 이안을 보호하려 했다. 복수의 대상인데, 무너뜨리려 했던 사람인데, 그런 충동이 들었다는 게 도윤을 불쾌하게 만들었다. 도윤이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말했다. 아까 저 사람 말 신경 쓰였어? 이안이 대답했다. 신경 쓰이지 않았다고 했다. 도윤은 그 대답을 들으며 이안 쪽을 바라보았다. 거짓말이야. 이안이 걸음을 멈췄다. 도윤도 멈췄다. 두 사람이 주차장 한가운데 서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안의 얼굴에 처음으로 뭔가가 지나갔다. 아주 짧게. 도윤은 그것을 보았다. 이안이 도윤을 바라보았다. 대답하지 않았다. 부정하지도 않았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다. 도윤은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가슴 어딘가가 조여드는 걸 느꼈다. 신경이 쓰였던 거였다. 저 여자는 신경이 쓰였는데 쓰이지 않은 척 웃고 있었던 거였다. 도윤은 그 사실이 이상하게 불편했다. 이안이 흔들리는 걸 원했던 사람이었는데 막상 이안이 흔들린 걸 확인하자 불편했다. 그 감각이 어디서 오는 건지 도윤은 잠깐 생각하다가 생각을 멈췄다. 뭔가를 말하려 했다. 그 자리를 넘어가는 말을. 지금껏 해오던 방식의 말을. 그런데 입이 열리지 않았다. 이안의 눈이 도윤을 바라보고 있었다. 흔들리지 않으려 하면서 그러나 조금은 흔들려 있는 눈이었다. 도윤은 그 눈앞에서 준비했던 말을 삼켰다. 처음이었다. 이안 앞에서 말을 멈춘 건. 도윤이 시선을 거뒀다. 먼저 걸음을 뗐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로. 이안이 뒤따라 걸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이 없었다. 주차장 바닥에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누워 있었다. 차에 탔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았고 이안은 조수석에서 정면을 보고 있었다. 서울의 밤이 빠르게 지나갔다. 도윤은 아까 자신이 멈칫했던 그 순간을 생각했다. 이안을 향해 무언가를 하려 했던 충동과 말을 삼켰던 순간과 둘 다 처음이었다. 이안이 조용히 말했다. 오늘 자리 수고하셨습니다.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창밖을 보는 채로 있었다. 그러나 이번엔 이안 쪽으로 고개를 돌리지 않으려고 의식적으로 애쓰고 있었다. 그 사실을 스스로 알았다. 차가 테크원 본사 앞에 멈췄다. 이안이 먼저 내렸다. 도윤도 내렸다. 이안이 내일 오전 일정을 간략하게 말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안이 돌아서려는 순간 도윤이 말했다. 아까 그 사람. 이안이 멈췄다. 도윤은 이안을 바라보지 않은 채로 말했다. 다음에 또 그러면 내가 먼저 자를 거야. 이안은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작게 말했다. 감사합니다. 도윤은 대답하지 않고 먼저 걸어갔다. 이안의 시선이
등 뒤에 머물고 있다는 걸 느꼈다.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그러나 입꼬리가 조금 내려가 있었다. 굳어 있는 것과는 달랐다. 뭔가를 누르고 있는 것 같은 얼굴이었다. 도윤은 그걸 아무도 보지 않는 어둠 속에서 그냥 두었다. 그날 밤 이후 도윤은 이안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음에 또 그러면 내가 먼저 자를 거야. 그 말을 꺼낸 다음 날부터 도윤은 이안을 대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졌다는 걸 스스로 알았다. 여전히 짧고 차가웠지만 칼을 가는 것 같은 온도는 아니었다. 이안도 알아챘는지 모르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매일 아침 자리에 앉았고 매일 저녁 마지막으로 일어났다. 도윤은 그 반복을 바라보면서 복수가 어디쯤 와 있는지 가늠하려 했다. 그런데 가늠이 되지 않았다. 이안을 무너뜨리려고 시작했는데 지금 무너지고 있는 쪽이 어느 쪽인지 불분명해지고 있었다. 그날 저녁 도윤은 늦게까지 집무실에 남아 있었다. 큰 계약건이 있었다. 몇 달을 공들인 협상이었고 오늘 최종 조율이 있었다. 상대 측이 막판에 조건을 바꿨고 도윤은 그것을 처리하느라 저녁을 넘겼다. 이안도 남아 있었다. 도윤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이안이 즉시 올렸고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생기면 이안이 먼저 알아챘다. 두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그냥 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다. 협상이 마무리된 건 밤 10시가 넘어서였다. 도윤은 전화를 끊고 의자에 등을 기댔다. 이안이 커피를 가져다 놓았다. 도윤은 그것을 집어들며 이안을 바라보았다. 이안은 자리로 돌아가려 하고 있었다. 수고했어. 도윤이 말했다. 이안이 멈췄다. 돌아보았다. 도윤은 커피잔을 들고 창밖을 보고 있었다. 이안은 잠깐 그 옆모습을 바라보다가 감사하다고 했다. 그리고 자리로 돌아갔다. 도윤은 커피를 마시면서 그 말이 자신의 입에서 나왔다는 걸 뒤늦게 생각했다. 수고했어. 이안에게는 처음 하는 말이었다. 복수를 위해 앉힌 사람에게 수고했다고 했다. 이상했다. 이상한데 부자연스럽지 않았다. 그게 더 이상했다. 이안이 퇴근한 건 그로부터 1시간 뒤였다. 자료를 정리하고 내일 일정을 간략하게 메모로 남기고 조용히 일어났다. 도윤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고개를 들지 않았다. 이안이 말했다.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안이 문 쪽으로 걸어갔다. 도윤은 그 발소리를 들으면서 서리를 보고 있었다. 그러다 이안이 문 손잡이를 잡는 소리가 났을 때 도윤이 입을 열었다. 앉아봐. 이안이 멈췄다. 고개를 돌렸다. 도윤은 서류를 내려놓으며 이안을 바라보았다. 지시가 아니었다. 그렇다고 부탁도 아니었다. 그냥 붙잡는 것이었다. 이안은 잠깐 도윤을 바라보다가 돌아와 앉았다. 도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안도 하지 않았다. 집무실은 조용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깊었다. 도윤은 책상 위에 손을 올려놓은 채로 이안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처음부터 알고 싶었어. 이안이 도윤을 바라보았다. 왜 그랬는지 도윤이 말했다. 그때 나를 보고 그냥 지나친 거. 그 이유 말고 내가 그때 뭘 생각했는지. 이안은 대답하지 않았다. 도윤은 시선을 내렸다가 다시 들었다. 계약 얘기도 아버지 얘기도 들었어. 그건 알아.
근데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잖아. 조용한 말이었다. 따지는 게 아니었다. 오래 묻어두었던 것을 꺼내는 목소리였다. 이하는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손을 무릎 위에서 천천히 쥐었다. 도윤이 말을 이었다. 넌 그때 나를 본 적도 없잖아. 아버지 얘기가 없었어도 나는 거기 있었는데 넌 나를 본 적이 없었어. 목소리가 낮았다. 복수의 언어가 아니었다. 그러나 고백이라고 하기엔 너무 날카로웠다. 그 사이 어딘가였다. 14년 동안 쌓아온 것들이 한꺼번에 배어 있는 말이었다. 이안의 눈이 흔들렸다. 처음이었다. 도윤 앞에서 이안의 눈이 흔들린 건 이안은 그것을 숨기려 하지 않았다. 숨길 수 없었다. 이안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봤습니다. 도윤이 이안을 바라보았다. 봤는데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이안이 말했다. 도윤이 어떤 눈으로 자신을 보는지 알았고 그게 어디로 이어질지 알았고 그래서 처음부터 없는 것처럼 굴었다고 했다. 아버지가 뭐라 하지 않았어도 그렇게 했을 거라고. 그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도윤은 이안의 눈을 보면서 알았다. 이안이 말했다. 잘못한 거 맞습니다. 그때도 알았어요.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안을 바라보았다. 이안도 도윤을 바라보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 14년이 있었다. 복수로 채워진 것들과 아무도 몰랐던 것들이 뒤섞인 채로 도윤의 손이 책상 위에서 움직였다. 이안 쪽으로 조금 멈췄다. 먼저 시선을 거둔 건 도윤이었다.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이 환했다. 도윤은 그걸 한동안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다. 가봐. 이안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방을 들고 문 쪽으로 걸어갔다. 문 손잡이에 손을 올리는 순간 이안이 멈추지 않은 채로 말했다. 내일 뵙겠습니다. 문이 닫혔다. 도윤은 혼자 남겨진 집무실에서 이안이 앉았던 자리를 바라보았다. 의자가 조금 당겨져 있었다. 이안이 앉았던 자리였다. 도윤은 책상 위에서 이안 쪽으로 움직였다가 멈춘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내일이 됐을 때 자신이 어떻게 할 것인지 도윤은 아직 몰랐다. 다만 이안이 내일도 그 자리에 있을 거라는 걸 이상하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날 밤 도윤은 오래 잠들지 못했다. 봤습니다. 그 말이 귀에서 떠나지 않았다. 봤는데 그래서 더 무서웠다고 했다. 도윤은 천장을 바라보면서 그 말을 여러 번 되짚었다. 14년 동안 외면당했다고 생각했다. 그 기억으로 이 자리까지 왔다. 그런데 이안은 봤다고 했다. 보고도 없는 척했다고 했다. 그 두 가지가 같은 것 같으면서 달랐다. 어느 쪽이 더 나쁜 건지, 어느 쪽이 더 무거운 건지 도윤은 그 밤 내내 구분하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이었다. 도윤이 집무실에 들어섰을 때 이안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어제와 같은 자리, 어제와 같은 시간, 어제와 같은 얼굴이었다. 어젯밤에 있었던 일이 없었던 것처럼 화면을 보고 있었다. 도윤은 자리에 앉으면서 이안을 바라보았다. 이안이 고개를 들었다. 오늘 오전 일정 브리핑해 드릴까요? 평소와 같은 말이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안이 브리핑을 시작했다. 도윤은 들으면서 이안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어제 흔들렸던 눈이 오늘은 다시 차분했다. 숨긴 게 아니었다. 그냥 이안이라는 사람이
원래 그런 방식으로 서 있는 것이었다. 흔들려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사람. 도윤은 그게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다. 브리핑이 끝나고 이안이 자리로 돌아가려 했다. 도윤이 말했다. 어젯밤 한 말. 이안이 멈췄다. 도윤은 서류를 집으면서 말했다. 생각해봤어. 이안은 도윤을 바라보았다. 도윤은 서류를 보는 채로 말을 이었다. 내가 무서웠다고 했는데. 뭐가 무서웠어? 이안은 잠깐 대답하지 않았다. 도윤이 서류에서 눈을 들어 이안을 바라보았다. 이안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도윤이 이안을 바라보았다. 도윤 씨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고 그 눈이 어디를 향하는지 알았는데 이안이 말했다. 저는 그걸 받아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때는 이라는 말 끝에 이안이 입을 다물었다. 도윤은 그 끝을 들었다. 그때는 이라고 했다. 지금은 이라는 말을 하지 않은 것이었다. 도윤은 그것을 묻지 않았다. 묻는 순간 이 공기가 달라질 것 같았다. 도윤은 시선을 내렸다가 다시 이안을 바라보았다. 1년 계약이야. 이안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다고 했다. 도윤이 말했다. 지금 몇 달 남았는지 알지. 이안은 잠깐 도윤을 바라보았다. 2달 남았다고 했다. 도윤은 그 대답을 들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2달이었다. 복수를 완성하기엔 짧았다. 아니, 처음부터 이 계약이 복수를 위한 것이었는지 도윤은 지금 확신할 수 없었다. 이안을 이 자리에 앉힌 것이 무너뜨리기 위해서였는지 아니면 다시 가까이 두기 위해서였는지. 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창가로 걸어갔다. 서울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다. 테크원을 세우면서 내려다보고 싶었던 풍경이었다. 이 자리에 서면 모든 걸 가진 것 같았다. 그런데 지금 이 창가에서 도윤이 생각하고 있는 건 서울이 아니었다. 뒤에서 이안의 기척이 느껴졌다. 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서 있었다. 도윤이 말했다. 나는 내가 파멸하는 걸 보고 싶었어. 이안은 대답하지 않았다. 무릎 꿇는 거. 도윤이 말했다. 흔들리는 거. 내 앞에서 버티지 못하는 거. 그걸 보고 싶었어. 그게 목적이었어. 창밖을 보는 채로 말했다. 목소리가 낮았다. 고백하듯, 그러나 스스로에게 확인하듯. 그런데 도윤이 몸을 돌렸다. 이안을 바라보았다. 한 번도 그렇게 되지 않더라. 이안이 도윤을 바라보고 있었다. 흔들리지 않는 눈이었다. 그러나 이번엔 그 눈 안에 뭔가가 있었다. 닫혀있지 않았다. 도윤이 이안 쪽으로 걸었다. 천천히. 이안은 물러서지 않았다. 도윤이 이안 앞에 멈췄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가까웠다. 공식 석상에서도 야근하는 밤에도 유지하던 거리보다 좁았다. 도윤이 말했다. 내가 파멸하는 게 보고 싶었는데 막상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막고 싶어졌어. 이안의 숨이 아주 짧게 달라졌다. 도윤이 이어 말했다. 그게 뭔지 모르겠어. 아직도 복수가 목적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목적이 뭔지 모르겠어.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당연해졌어. 내가 없으면 하루가 시작이 안 돼. 그게 뭔지 말할 수 있어? 이안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도윤을 바라보았다. 오래 바라보았다. 그 눈 안에 14년이 있었다.
무서워서 없는 척했던 시간과 그 뒤에 각자 살아온 시간과 이안이 천천히 말했다. 말할 수 있는데 먼저 하시겠어요? 도윤의 입꼬리가 아주 조금 움직였다. 이안은 그것을 보았다. 도윤이 이안 쪽으로 손을 뻗었다. 이안의 손을 잡았다. 강하게가 아니었다. 처음으로 먼저 내민 손이었다. 이안은 그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손을 빼지 않았다. 손가락이 천천히 도윤의 손 위에 포개졌다.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그날 이후로도 출근 시간은 같았다. 이안은 여전히 가장 먼저 자리에 앉았고 도윤의 커피는 늘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브리핑은 오전 9시에 시작됐고 일정은 이안이 먼저 정리했다. 달라진 건 없었다. 단 하나만 빼고 도윤이 집무실에 들어서면 이안이 고개를 들었다. 브리핑을 기다리는 눈이 아니었다. 도윤은 자리에 앉으면서 그 눈을 받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래도 됐다. 창밖으로 서울이 오늘도 환하게 펼쳐져 있었다. 14년 만에 도윤은 처음으로 이 자리에서 원하던 것을 얻은 것 같았다. 그게 복수가 아니었다는 걸 이제는 알고 있었다.